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 가능하면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고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그런 주님을 온 마음 다음에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오선하신 주를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오선하신 주를 우리 2절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 친구 되신 주, 오선하신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오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오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오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신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 네. 왜 창조인가? 저는 뉴로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신경과학,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제 분야에 맞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창조에 관한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뇌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는 들었고요. 자, 이 그림 어디 있는 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 어른들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가 어딜까요? 혹시 바티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한 시스타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스타나 성당의 위를 바라보면 저렇게 멋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렸어요. 몇 년 동안 그렸을까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 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노아 이야기, 이쪽은 노아 이야기, 여기는 아담과 이브의 창조, 그리고 여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 그림 알죠? 이 그림 제목이 뭘까요? 다 천지 창조를 아시죠? 아니에요. 제목은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인데, 이 그림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다가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오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유인원으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어서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벼룩이 어디 때리고 있어요? 목을 차고 있죠? 목을 차고 있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뇌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세포 DNA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게 또 어떻게 틀렸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뇌,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의 진화, 이것은 뭐냐면 그 대학교 가면 이학 쪽이나 자연과학을 하게 되면 생물학을 배우게 돼요. 생물학 배우면 첫 페이지 이렇게 딱 넘기면 이렇게 보이는 부록적 큰 두꺼운 면제에 딱 보이는 게 진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대부분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류로부터 진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류로부터 이렇게 쭉 파충류부터 해서 포유류까지 해가지고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 그림. 여러분 진화론 누가 맨 처음에 안 들었어요? 이거 지난 시간 했나요? 했구나. 다윈이 직접 그림 그린 진화 나무죠. 저기서부터 진화론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림 보면 이거 뇌예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사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쵸? 뇌가 커지고 좀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진화 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을만 하죠? 점점 커지면서 복잡해졌으니까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과학은요, 눈으로 관측된 사실을 믿어요. 관측된 사실을 수학으로 표현한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확실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관측을 해보니까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 진화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틀림없이 진화가 맞구나. 어류부터 사람까지. 그런데 이 어류부터 이렇게 발전될 때 특징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는 파충류에 대해요. 파충류에 대해 여기 있어요, 없어요? 포유류에 있죠. 포유류에서 여기만 생겼어요. 사람은요, 여기서 노란색이 더 생겼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화됐다고. 진화된 것처럼 보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보시면 진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부인할 필요 없어요. 솔직해지자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 사진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렛이 뭐예요? 영어 공부 잘하네요. 멍키 알죠? 네. 휴먼은 모르면 휴먼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사람까지 되는데 이렇게 진화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관측한 대로 복잡해지고 커질수록 진화되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관측을 했어요. 사람이 그럼 제일 진화된 걸로 보고 있죠, 진화론자들. 그렇죠? 그러면 사람보다 뇌가 큰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상 있어야겠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코끼리의 뇌가 더 커요. 여기 있죠? 훨씬 큽니다. 2배 이상 큽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람은 코끼리보다 뇌가 작은데 어떻게 동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는요, 뇌를 딱 보면 운동 영역이 있잖아요. 운동 영역이 훨씬 더 사람보다 복잡해요. 혹시 돌고래가 점프하다가 벽에 부딪힌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안 부닥칩니다. 각 동물마다요, 자기들이 잘 하는 대로 뇌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대로의 사람은 뇌가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 안에 세포수가 달라요. 자, 여기 제가 올해 45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컴퓨터 하드가 40메가짜리가 막 100만 원 이랬어요. 40메가 되게 작잖아요. 지금 하드 크기 얼마예요? 몇 테라 이렇죠? 40메가에서 테라로 발전할 동안 하드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세포가 들어가 있고 크기가 작습니다. 코끼리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세포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포를 보기 위해 한번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에? 뭘까요? 에? 피부입니다. 자, 앞으로 이 그림은 맞아요. 손바닥 피부예요. 맞아요. 피부를 앞으로 10배씩 확장할 거예요. 들어갑니다. 세포가 보이고 있어요. 세포 핵이고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DNA입니다. 더 갈게요. 좀 더 정확하게 보이죠? 더 갈게요. 네. 분자 단위의 DNA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DNA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혹시 그 고등학생들 한번 손 들어요. DNA 배웠죠? 우와, 많군요. DNA 배웠죠? 중학생 DNA 배우나요? 예. 그럼 나중에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자, DNA는 이렇게 두 선이 꼬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만 보면 빨간색은 녹색하고만 붙어요. 그렇죠? 파란색은 노란색하고만 붙어요. 그러니까 A 아데닌이라고 그러고 A는 티민이라 불리는 T랑 붙고요. 시토신하고 구안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법칙으로 하는데 보세요. ATGC죠. 지금 구성 요소가. ATGC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자, DNA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고 쳐봐요. AAAAA, TTT, CCC, AATC, AAT, GG, CC, AAT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A만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C만 있을 수도 있고요. 즉 조합이 무궁무진해요.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어요? ATGC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ATGC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ATGC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형성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됐으면 앞으로 수업 다 끝난 거예요. 자, 두 자리 보세요. ATGC가 두 자리는 4 곱하기 4가 되겠죠. 이거 확률적으로 아세요? 여기 네 자리가 올 수 있잖아요. ATGC가 올 수 있고 여기에 ATGC가 올 수 있으니까 조합을 하면 AA, AT, AG, AC, GC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6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산수예요. 4 곱하기 4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세 자리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네 자리 256까지 갔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가면 더 많아지는데 요 세 자리의 ATGC의 조합을 하나의 아미노산이라고 불려요. 아미노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체는 여러분들 모든 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아미노산이에요. 아세요? 네, 아시죠? 자, 그럼 아미노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조합으로 이런 아미노산 20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우리 몸에 있는 뭐 DNA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DNA의 ATGC의 조합, 아미노산의 조합이 총 몇 개가 있을까? 아까 여기서부터 저까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쭉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375자리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에서 375자리까지의 경우의 수의 조합이 평균적인 우리 몸의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워지죠? 네, 볼게요. 근데 이제 이 375를 한번 보죠.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A, V, F, I 이렇게 우리 약어로 쓰고 있는데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20가지, 여기 20가지 종류가 올 수 있죠.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 두 조합만으로도 400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아까 우리 몸 몇이라고요? 375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375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핸드폰 있죠? 집에 가서 20을 375번 곱하면 되잖아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조금 해보세요. 컴퓨터 에러 떠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와요. 웬만한 컴퓨터도 저렇게 하면 막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거든요. 핸드폰은 중간에 에러 떠요. 해보세요. 그런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단백질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정말 그런가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런 거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375 너무 숫자가 크니까 한 절반 되는 150자리의 수, 이것도 엄청 크죠. 이거 보세요. 1 곱하기 10에 195승이에요. 1 곱하기 0이 195개 있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를 컴퓨터로 조합을 다 해서 현재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리스트를 쫙 만든 다음에 정말 이 많은 것 중에 요 단백질을 만드는 확률을 구했어요. 슈퍼컴퓨터로. 그게 해왔는데 이제 칼텍이라고 미국에 있는 공과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자 계산을 해보니까 150짜리는 아까 1 곱하기 10에 195승계의 조합이 나와요.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그런데 이걸로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로 만드는 계산해보니까 확률적으로 10의 74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확률 아시죠?
분모가 크면 클수록 0으로 수렴하죠. 1 곱하기 0의 74개분의 1의 확률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것만 고려할 게 아니에요. 이 아미노산 20개는요. 보세요. 자, 여기 요 무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화랑센터? 네, 여기가 이제 아미노산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미노산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앞에 친구가 옆에 친구 손을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혹시 잡고 싶은 사람? 그쵸? 그거예요. 아미노산을 던져 놓는다고 해서 얘와 얘가 결합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렇겠죠? 아미노산은 순서대로 놨어요. 근데 얘네가 결합할래 안 결합할래는 얘네 마음이에요. 이 상황에 따라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한 연결당 2분의 1의 확률을 또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할래 안 할래. 그걸 계산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10의 45분의 1을 또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저 아미노산 20개가 진화론적으로 무기물에서 만들어졌다 치자고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만들어졌다고 치잖아요. 근데 이 아미노산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L폼이 있고요, D폼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몸을 만드는 건 대부분 L폼 아미노산이에요. 즉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또 2분의 1씩 또 고려해야 돼요. L폼인지 D폼인지. 그렇겠죠? 그걸 계산해 보면 요 세 개를 일단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확률이 나오냐면 10의 164승분의 1의 확률이 여러분 몸의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 확률이에요. 자, 10의 164승분의 1의 확률이 가늠이 안 오시죠? 10의 164승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가늠이 안 오시죠? 자, 지구가 뭐 진화론자들은 한 45억 년 됐다고 하거든요. 1초 딱 해서 몇 초 지났을까요? 지금까지 10의 17승초 지났어요. 이 숫자랑 이 숫자 비교가 되세요? 10의 17승초밖에 안 지났어요. 지구가 진화론에 따르면. 그런데 확률적으로 10의 164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매 초당 DNA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뭔가를 추구하더라도 여러분 단백질 하나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수학적으로. 와닿으세요? 예, 우주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건들의 총합이 10의 139승계예요. 훨씬 크죠? 분모가. 여러분 단백질 하나 만들어지는 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네,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단백질의 모습이에요. 아까 단백질 하나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딱 쭉 연결돼서 서로 좋아해가지고 손을 잡았다 쳐요. 그리고 L폼만 딱 됐다 쳐요. 근데 걔네가 저렇게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는 거는요, 주변 환경에 따라 저렇게 모양이 될까 말까를 결정해요. 아주 정확한 환경이 아니면 저렇게 단백질 접힘이라고 그러거든요. 폴딩. 저렇게 폴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대학 가서 바이오 쪽 실험하면 수없이 많이 할 거예요. 실험실에 가면 단백질을 뭐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안 돼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험실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험 조건은 매우 딱 짜여진 실험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공간도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런 확률까지 계산하면 없는 확률에 더 없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네. 자, 제가 40살에 아기를 가졌어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가졌죠. 네. 그러니까 보는데 이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도 봐요. 그러면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런 게 들려줘요. 다 하실 줄 알잖아요, 다. 네. 못하세요? 하여튼 네. 그런 심장 박동 소리를 돌려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얼마 동안 엄마 뱃속에 있나요? 10달 있어요. 10달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까 단백질 하나 만드는 확률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 안에는 수조 개의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한 세포,
이제 제 그냥 질문이에요. 1분에 몇 개의 세포가 점점 자라서 저렇게 커질까요? 1분에 세포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에? 아니에요. 1분의 세포 몇 개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까요? 내가 숫자를 너무 크게 말했나 봐. 지금 너무 숫자를 크게 말하세요. 1분에 15,000개의 세포가 발생이 돼요. 1분에 15,000개의 세포가 발생하는데 이 세포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집에 가서 찾아보셔서 세포 안에 있는 모습들 좀 검색해서 보시면 세포 하나는 그냥 우주 전체 세계만 합니다. 그 안에 모든 단백질들과 것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엄청나게 복잡한 세포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게 뭐예요? 아까 본 DNA죠. 이 DNA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DNA 코드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DNA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은 책으로 쌓으면 아파트 17층 높이. 세포 하나에. 자, 여러분 몸에 있는 DNA를 쫙 이었어요. 그 DNA가 길이가 얼마큼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 DNA. 우주? 우주 뭐? 아파트 20층? 지구에서 범위가 커져서 지구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 6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는 DNA 코드예요. 근데 아까 확률적으로 단백질 하나 확률 보셨죠? 근데 그 DNA 코드가 우연으로 145억 년, 130년, 수억 년이 지난다고 그렇게 생길 것 같으세요? 수학적으로 제로예요. 그건 발견된 적도 없고 관측도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냥 믿고 그 다음에 이론을 체계를 쌓아 나간 겁니다. 진화론은. 절대 불명인데, 자, 여기 10달 동안 뱃속에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그 DNA, 세포 안에 있는 DNA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달 동안 엄청나게 1분에 15,000개의 세포가 발생하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딱 하나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몸은 23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23쌍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21번 잘못되면 다운 신드롬에 걸립니다. 그 발생할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태어날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요. 1분에 15,000개의 세포가 발생하는데 딱 한 개의 실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완벽을 넘었어요. 감히 인간이 과학 기술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원숭이와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숭이와 인간이 유전적으로 비슷하다고 한 말은 2002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DNA를 분석하고 동물들의 DNA를 분석해서 비교하는 실험을 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떡하니 논문이 딱 나왔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98.4% 유사하더라, DNA를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아니다, 86.7% 비슷하다. 2005년도에는 89%가 비슷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 자꾸 변화될까요? 뭔가 조금씩 발견되는 거겠죠? 지금은 저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그 과학자 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저건 이미 거짓으로 다 판명이 됐어요.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간, 침팬지가 진화됐어요? 인간이 진화됐어요?
아니죠. 진화되지 않았죠. 우린 종류대로 창조됐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진화론적 세계관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고 하니까 침팬지보다 인간이 더 진화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DNA가 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침팬지가? 인간이 더 많아야겠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인간이 더 많아요. 이상하죠? 인간이 더 적어요.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제가 지금 3일 밤을 새고 와서 3일장을 치르고 오느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더 적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 조상이 있다고 말을 바꿨어요. 원숭이로부터 된 게 아니라 모든 원숭이 종류들의 공통 조상이 있을 것이다. 저거 밝혀낸 다음에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이거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고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다고 했을까요? 왜 같다고 했을 거고?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게 침팬지의 DNA입니다. 아까 A, T 보셨죠? 위에 있는 게 침팬지고 밑에 게 사람이에요.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같아요? 자, 다른 거 찾아볼까요? 어디가 다른가요? 동그라미 치는데 다 다르죠? 여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다르고. 맞죠? 맞죠? 근데 저 논문 쓴 과학자들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거 고려하지 마. 이거 다르다고 보지 마. 이것만 비교해. 라고 했어요. 요거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 비교하지 마. 요거만 비교해.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시퀀스 이렇게 딱 나열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 겹치잖아. 그러면 당연히 전체를 보고 이런 거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만 비교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DNA 시퀀스를 그냥 그림으로 쫙 그린 겁니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미노산은 DNA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DNA 시퀀스 모두가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DNA 시퀀스 쫙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아미노산으로 변해서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퍼센트만 단백질로 돼요. 그래서 아까 과학자들이 비교한 그 빨간색 동그라미는 단백질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나머지는 단백질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쓰레기 DNA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크 DNA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노란색 부분을 다 뺐어요. 그걸 인트론인데 단백질이 되는 부분은 이 녹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 녹색 부분만 비교를 한 거예요. 녹색 부분만 비교해 보니 정말 90 몇 % 비슷한 거예요. 동물하고 원숭이하고. 그래서 저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와 진화론이 맞잖아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정도부터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로 그 녹색 부분을 다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을 비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했더니 녹색만큼 노란색이 중요한 거예요. 얘가 단백질이 되지 않더라도 녹색을 이렇게 막 변형시키고 뭔가를 하는데 역할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노란색 부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비교해보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비교해보니까 말도 안 되게 다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아까 전에 비교했던 98%, 그 녹색 부분이 전체 몇 %였는지 아세요? 전체 DNA의 2% 미만이었어요. 98% 떼어내고 2%만 비교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98%를 다 비교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원숭이랑 우리랑, 심지어 원숭이보다 토끼인가 쥐인가 그게 우리랑 더 같아요. 더 비슷해요. 진화론적으로 완전히 안 맞죠, 앞뒤가? 네, 그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인코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 게놈 프로젝트 다음에 인코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크 DNA까지 고려한다면 인간과 원숭이의 유전 정보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됐다라는 말은 어떤 과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원숭이랑 다른 존재고요. 여러분들은 매우 완벽한 그런 존재고 어떤 인간도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확률적으로 그래요. 창조주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다시 봤어요. 자, 인간의 뇌,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뇌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그럼 두 번 거듭나다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어렴풋이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뇌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뇌가 없으면 책 읽을 수 있어요?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시간 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눈을 뜨길 수 있을까요? 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쇼가 있어요. 제퍼디 쇼라고 하는데 거기서 슈퍼컴퓨터랑 인간의 뇌랑 대결을 붙였습니다. 퀴즈쇼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이 이겼다. 손. 컴퓨터가 이겼다. 손. 퀴즈쇼는 당연히 컴퓨터가 이기겠죠. 그렇죠? 캐나다의 수도 어디예요? 바로 답 안 나오잖아. 컴퓨터는 바로 답 나온다고. 그런 거죠. 거기서 컴퓨터가 이겼어요. 슈퍼컴퓨터였는데 이때 비교한 컴퓨터를 좀 볼게요. 이때 썼던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90대를 연결한 슈퍼컴퓨터였어요. 그리고 부피가 4.5톤. 근데 여러분들 뇌는 크기가 여러분들 이 안에 있죠. 무게는 한 1.3kg 정도 됩니다. 1.3kg 정도 돼요. 그리고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되어 있고 1조 개 이상의 보조세포, 10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은 용량이 좀 더 커요. 서양인보다. 한 100g 정도 무겁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더 진화된 것 같이 다 보이죠. 근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번 볼게요. 근데 뇌는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뇌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경가소성이에요.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뇌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뇌는요. 물리적으로 변해요. 계속 변해요.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형태는 있고 안에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포메이션 자체가 변해요. 그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근데 왜 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뇌가 변해요. 여기서 혹시 예체능 전공하시는 분? 뭐 하세요? 피아노 하세요?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마도 저 친구의 뇌는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쳤을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 방향으로 뇌가 구조가 그렇게 변화됐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환경, 우리가 무엇을 접했느냐가 이 뇌를 만들어요. 계속 바뀌면서 만듭니다. 만약에 저 친구가 피아노를 꽤 오래 쳤단 말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앞으로 못 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피아노를 사랑하네요. 그럼 뇌가 또 변해요. 만약에 피아노를 안 치고 책을 본다. 그러면 공부하는 쪽으로 또 뇌가 변할 거예요. 그게 신경가소성입니다. 이게 주는 여러분들 주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천재랑
바보랑 한 끗 차이예요. 어떤 사람도 노력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뇌가 형성이 되게요. 그렇게.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신경가소성인데 우리 뇌는 이게 세포예요.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거고요. 뉴런과 뉴런은 여기 전기 신호를 줘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됩니다. 서로 팔을 벌려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잡듯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시냅스라고 해요. 이 뇌에는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쪽으로 신호가 쫙쫙쫙 가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국기가 있었네요. 나 몰랐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하나는 택시예요. 하나는 버스죠. 자,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택시 운전사의 뇌랑 버스 운전사의 뇌를 비교해 봤어요. 뭔가 비교할 만하죠?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뇌를 검사한 거예요.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기억력을 좀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뇌에. 그 부위가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택시기사는 특정 지역물을 기억을 했고요. 버스기사는 방향 감각을 기억을 하는 게 좀 활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몇 번 버스 타요? 몇 번 버스 타죠? 그 버스 노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디 가면 오른쪽, 일로 가다 좌회전, 절로 가다 우회전. 버스는 그렇죠. 택시 탔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어디 갈까요? 롯데월드 가주세요. 그러면 길이 수만 가지가 있겠죠? 아저씨가 가기 나름이에요. 아저씨가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여야겠다. 아니야, 지금 시간 막히니까 바꿔야겠다. 이렇게 방향 그리고 어디 가서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고스란히 뇌를 만들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는 방향 감각, 택시 기사는 특정 지점. 여기서 여기 막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 여기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뇌는 계속 발달. 근데 중요한 건 기사분들이 일을 그만뒀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뇌를 다시 스캔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졌어요.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뇌는 그렇게 변해요. 즉 버스 하시는 분들은 버스에 잘 할 수 있도록 뇌가 변하고 택시 운전분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의 뇌도 한번 봤거든요. 범죄자의 뇌를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게 요 앞에 여러분들 이마 앞에예요. 여러분들 뇌 중에서 이 이마 앞에 뭐 하는 역할인 줄 아세요? 커맨드 센터. 여기는 완전히 이제 모든 걸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근데 여기가 다 이상한 거예요. 범죄자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그리고 범죄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의 뇌도 똑같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걸 봤어요. 충격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뇌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전반적인 신경 가속성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는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 어떤 세계관 속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자, 5살부터 20살까지 뇌의 변화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알아둘 건 딱 두 부위예요. 아까 말한 전두엽 여기예요. 뭐라고요? 컨트롤 센터. 그리고 이 뇌가 있잖아요. 이 뇌 3D로 볼게요. 이 뇌 가장 가운데 변형계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해요. 감정, 특히 좀 부정정서, 안 좋은 감정들이 그쪽에서 막 발생을 해요. 그 두 군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전두엽과 변형계. 뭐라고요? 요 두 개를 딱 보셔요. 자, 청소년 사춘기 내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죠? 언제 제일 큰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변화가 커요, 여기 변화가 커요, 여기 변화가 커요, 여기 변화가 커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사춘기입니다. 뇌가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뇌가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한 전두엽과 편도체, 변형계, 그 감정, 그 두 개가 완전히 변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앞에 전두엽 컨트롤 센터 있잖아요. 여기 뇌세포들이, 뉴런들이 있고 시냅스가 딱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팔을 놓기 시작해요. 사춘기 때. 전두엽의 시냅스가 잘려요. 이해되세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될 이 전두엽이 막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 사춘기 때 잘립니다. 그리고 변형계가 폭발적으로 발전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사춘기 때 막 생기는데 뇌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 전두엽이 시냅스가 막 잘리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화만 납니다.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뇌가 그렇게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분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기예요. 사춘기가. 전두엽, 와장창 깨지죠. 변형계 확 발달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울증 환자의 뇌를 스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요 앞쪽이 눈 쪽이고 여기 뒤통수 쪽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요렇게 비교해 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 사각형 여기만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볼까요? 정상인으로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질 때까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요 전두엽에 점점 안 빨개지죠. 이게 노트북으로 보면 더 선명한데 점점 더 안 빨개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혈류량을 측정한 거예요. 이쪽에 혈액이 잘 안 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에 비해 정상인에 비해서. 그 말인즉슨 전두엽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우울한 감정이 나오는데 얘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 의대의 이름이 뭐였더라? 앤드류 뉴버라는 이제 박사님이 뇌 스캔을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일반인이에요. 기도할 때. 일반인 기도할 때. 여기 뭐예요? 여기 전두엽이죠? 뭐예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걸 느낀 거예요. 간직한 거예요. 기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기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다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됐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또 자, 여기 보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불안강해, 강박강해 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뇌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느냐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보통 보니까 요 가운데죠. 여기 가운데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맞죠? 기도하면요. 요 가운데가 여기가 진해요, 여기가 진해요. 여기가 더 진하죠. 여기가 더 혈류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더 차분해지죠. 보이세요? 부정 감정을 나타내는 변형계 쪽이 안정화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요,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변형계가 다운되고요, 모든 걸 컨트롤 잘하는 이 전두엽은 활성화돼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 되게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자, 무신론자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활성화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경 가소성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자란 우리, 하나님 세계관, 신앙적인 세계관을 잘 갖춰서 자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게끔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뇌가요. 하나님과 사랑할 때 온전하게 뇌가 활성화돼요. 그런데 이 세계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귀를 닫아요. 그게 과학적 데이터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경적 세계관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럼 전조도 피질이 발달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공감, 동정, 긍휼, 이타심 역량 증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타인 중심의 사랑, 사고력 향상, 기억력이 향상돼서 뇌의 치유와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라. 고린도전서 말씀이신데, 자, 이게 그 논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묵상한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결과를 태도를 보니까 학업 성취도 올라갔고 책임감, 삶의 기술, 리더십, 대인관계, 자신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대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요 엄청나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사랑해 주세요. 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뇌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잊지 마세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 중심보다 타인 중심의 사랑으로 변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저거 두 번째 계명. 저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보다 큰 계명은 없다. 아셨죠? 기억하셨죠? 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 존재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제가 저렇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제가 굳이 저렇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저 엄청 오래전에 사셨던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뇌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표로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손길 위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4부 모든 친구들, 또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또 특별히 오늘 포천 한양센터에서 온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한 명 한 명 계획하셨음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것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